번째는 일단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를 아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 전문 용어로는 나에 대한 메타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내 미래의 꿈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현재 내 위치는 어딘가? 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고 최종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위치는 어디인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의 경우에는 3년치 이력서를 미리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써요? 네. 보통 이력서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를 쓰죠. 네.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어디 가 있을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IT가 가장 좋은 직종인데 3년 후에도 IT가 좋을까? 3년 후에는 뭘까? 어떤 영역일까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야후를 갖고 그 뒤에 구글도 갖고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를 결정하게 하기 전에 제가 미리 결정을 하고 제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쪽에서는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미리 쓰신 다음에 그렇게 다 되신 건 거예요? 제 경우는 다 됐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3년치 이력서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구글 코리아에 있다가 구글 본사로 갔을 때 정확히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해가 바뀌니까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아, 진짜. 10년만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로 내다보고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중요한 거는 계획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쪼개서 5년, 3년, 2년, 1년으로 하신 다음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맞아. 그걸 아주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그 대단한 인재들의 특징 또는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그래서 질문하는 힘, 질문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천재라고 하는, 천재 중에서도 천재라고 하는 바로 레이 크루즈와이드 이분입니다. 아시는 분 그분이 계시죠? 그 기술이 인간을 앞서는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온다라고. 전문적인 것도 다 아시는군요. 싱귤러리티 포인트라는 것을 처음 옆집 얘기하신. 살았어? 그래서 기계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포인트가 온다. 그게 이제 특이점, 기술 특이점이라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에디슨 이후에 가장 천재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한 번은 같이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레이랑 같이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레이. 친해 보여. 레이. 친해 보여. 네. 야, 그래서- 한솥밥을 드셨네. 근데 업무적인 걸 떠나서 스웩. 이제 그 여쭤봤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천재라고 하고 에디슨 이후에 가장 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달랐냐? 당신은 왜 이렇게 천재가 됐냐라고 했더니 이분은 굉장히 그 유머 코드가 좀 독특하신 분인데 난 내가 천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저는 있는 자의 여유. 더 상처를 받았죠. 난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잖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재가 돼서 서울대를 갔니? 교과서 위주로 그런 공부했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전 아직도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단지 하나 다른 게 있었으면 뭘까 생각해 보면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근데 엄마한테 어떤 시간을 보냈냐를 물어봤더니 일단 밥 먹는 그 테이블에서 네. 테이블에서 엄마 저거는 왜 색깔이 저랬고 저 꽃은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뭐 엄청난 질문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거를 다 받아주신 거죠. 우리 때는 그 밥상머리에서 뭘 계속 물어보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밥이나 먹어. 조용히 해! 뭐 이랬는데 그러거나 부모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알려고. 사전에 맞아, 막아버리고 맞아. 또는 화를 그걸 내시거나. 뒤로 돌리거나 화를 내는 아빠한테 경우가 물어봐. 있어요. 바빠 죽겠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소리를 질문하고 이런 밥 먹고서 것들로 쓸데없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IT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느끼는 게 저 똑똑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네? 한 3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손 들고 정말 당연한 걸 물어봐요. 맞아. 말도 안 저 되는 정도 거. 기본적인 걸.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스스럼 없이, 창피함 없이 손을 포기하지 들 수 않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no silly question.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네. 근데 나중에 그거를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놓쳤던 부분인데 배경이 다르거나
어떤 나와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수가 일어나는 그 많은 상황도 결국은 질문을 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네. 왜 안 물어봤냐고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그냥 이상해도 그냥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쑥쑥 제발 넘어가는 물으면 거. 물어봐야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런 이게- 것들을 확인하고 같이 네.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네. 세 번째 필요한 것들이 뭘까? No rest, no gain.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이거 괜찮다. 네. 그래서 휴식하는 것도 능력이다. 잘 노는 것도 그건 자신 내가 있어요. 되게 잘하는 건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놀 것 같아요.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네네. 근육이 혹시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답 저 알고 있습니다. 운동한 후에 쉴 때. 그렇죠. 쉴 때 근육이 만들어져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운동을 하고 잘 때 근육이 오히려 만들어지죠. 근데 오히려 뭔가 운동할 때 느낌 오니까 난 몰랐어. 아니, 이거 바로 만들어지겠다. 오늘 대박이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노는 거는 보다는 사실은 일을 하는 도중에 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중에요?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그렇지만 G사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을 주는데 거기에 20%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래서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면은 5분의 1이니까 5일 중에 하루죠. 네. 그러니까 그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정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 즉 B, C, D 뭐 같은 이런 업무에도 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내가 인사 업무를 하지만 어떨 때는 하루 정도는 좀 다른 다른 일에 일과. 기웃거릴 수도 있는. 그럼 A라는 업무를 최대한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지 다른 거 하는 게 좀 안 될 것 같고. 빨리 하고 하려고 끝나고 할 수도 노는 있죠. 거죠. 너무 그리고 그게 정신이 신기하다. 흐트러진다고.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실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네. 실험실 프로젝트인데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대박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Gmail이라든가 뭐 스트리트뷰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번역기 이런 대박난 것들이 내가 이걸 마음 먹고 그냥 처음부터 회사 지원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한번 쉬다가? 해보다가 그러니까 곁가지 뭐 약간의 부업 같은 걸로 하다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다양한 시각, 다양한 사고라는 시각. 것입니다. 네. 그 G사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 로고에 그 위에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픽. 네. 계속 그렇죠. 바뀌어요. 로고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바꾸죠. 네. 사실은 그거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분이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걸 좀 축하를 해야겠다 해서 산타가 그 썰매를 끌고 가고 눈이 내리는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되게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남방부에서 이메일이 온 거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눈이 안 우리는 오는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맞아요. 니들만 사는 거니? 남방부 생각은 안 하니? 맞아요. 홍보는 눈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되게 더울 때잖아요. 단순한 이 사건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맞았다고 합니다. 북반구 사람들만이 아니라 60억 인구인데 그렇죠. 우리는 반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해주려면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사람들 얘기할 때 많은 주제가 굉장히 넓은데 우주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화성 이주에 관한 문제, 또 진짜요? 로켓 문제,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환경, 뭐 CO2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우리 기업인들에게 또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으세요? 동떨어진 이야기. 와닿진 그렇지. 않죠. 동떨어진 얘기 와닿지 네. 않는데 또는 논술 문제 막. 네,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한간 소리 하고 있네. 맞아. 너무 먼 먹고 살 소리예요. 만한 일단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무슨 거. 우주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슈들이 다 하나하나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한 1000배나 10,000배 큰 시장이죠. 사실 제가 그 G사 본사에 들어간 게 43살 때였습니다. 오, 네, 저 사실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일해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3년치의 이력서를 미리 써보고 그다음에 나의 미래를 좀 그려놓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꿈을 그렸고 그 마법처럼 이력서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현실로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나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좀 크게 꾸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AI 시대다. 이제 AI 시대니까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살던 방식, 교육받은 방식과 달라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 뭘 바꿔야 되나 고민인데요.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 문제예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한쪽이 2022학년도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조금 복잡한 앞쪽이 2022학년.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네. 하나는 2점짜리고 하나는 3점짜리고. 아니 저게 2번 문제고 4번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연도? 제가 수능 봤을 때 나왔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 그걸 기억을 한다고? 네. 이 첫 번째 게 제가 수능 봤던 문제입니다. 자신 있게 첫 번째가 본인이 시험 보신 거라고 그렇게 봤던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있습니다. 2번 문제. 왼쪽이 올해 수능 시험 문제. 그래. 2001년이네. 복잡하잖아. 네, 너무 우리 비슷하니까 내가 분명히 봤던 문제라고 좀 착각하신 건데요. 20년 전이라는 네. 그러니까 네. 20년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하게 바뀌었는데 그냥 똑같네요, 수능 문제는. 그렇죠. 좀 네, 완전. 숫자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답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답형인 경우도 결국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능 잘 보기 위한 방법이 분명하죠. 뭘까요? 많이 풀어보는 네, 거죠? 기출 문제. 네. 기출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는 거죠. 그 오른쪽 문제 풀어본 사람이 왼쪽 못 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준비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빨리 푸는 것. 이걸 테스트하는 지금 이제 시험이 돼 버렸어요. 그러네. 근데 자, 이런 방식의 그 문제풀이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예를 들어 쪽집게 학원 강사님 밑에서 푸는 방법을 빨리 푸는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아니지. 오수한 친구. 오수한 친구. 반복하는 일을 잘하는 거는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AI 아닐까요? 반복해서 학습하는 걸 제일 잘하는 건 AI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지치지도 않잖아요. 네. 네, 놀 필요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렇죠.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에 도전하는 AI도 등장했습니다. 어머, 1등 하겠다. 지금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고3 때 달다 외운 게 지금 생각이 정말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는데 그래서 AI만 똑똑해지고 사람이 기계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결정한 게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다. 현명하네. 공부 안 한 자식이 엄마한테 저런 이유를 대잖아요. 나가 이놈아. 등짝 스매시 아니 근데 많지. 사실 과거에는 AI 시대라고 하면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고 좀 멀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진짜 완전 코앞에 다가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게 교육 같아요. 진짜 저 때나 아이 때나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요. 3월에. 그래서 얼마 전에 등록을 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진짜 제가 다닐 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교실의 모습이 그냥 똑같아. 맞아. 똑같아. 달라졌어, 그래서 너무 진짜. 놀랐어요. 그냥 네모난 책상에 네모난 의자에 다 네모난 학생 수만 칠판에. 줄어들었지. 근데 이런 환경에서 세상은 너무 다른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워낙 새로운 게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금방 이제 낡은 지식이 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40대가 되면은 학교에서 배운 거에 약 90%가 쓸모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낡은 지식 되고 몰라도 되게 될 거를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중심의 이 테스트가 정말 무용한 거죠. 네네. 혹시 호물 루덴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호물 루덴스. 루덴스가 유의적인 거예요. 유의적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인데요. 기계는 유의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놀 줄 모르지.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유의를 즐기는 건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계가 잘하는 건 과감하게 기계한테 넘기고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호기심과 유의가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